조사 계획의 수립. 아직 조사 안 들어갔습니다. 조사 계획에 대한 수립은 총 4개의 단계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조사 유형과 자료 유형을 결정해야 된다. 자, 그럼 조사 유형은 뭔데? 54페이지 넘어보시면 조사의 유형은 그쵸? 첫 번째 그 표에도 나왔지만 탐색 조사와 기술 조사와 인과관계 조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줄여가지고 탐기인 그러면서 외우고 다녔거든요. 탐기인 이 표였습니다. 탐색 조사, 기술 조사, 인과관계 조사. 탐색 조사는 바로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조사 문제가 불명확할 때 주어진 문제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쵸?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헌도 세 번째 땡 보시면 문헌도 떠들어 보는 거고 면접도 해보는 거고 면접할 때 여러 명 전문가 모아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탐색조사, 탐기인의 탐입니다. 두 번째 기술조사는 바로 뭐냐면 기술이 테크닉 이게 아닙니다. 디스크라이브 그쵸? 제가 기술 암기 이해 기술할 때 강조하는 그 기술입니다. 즉 표정 모집단이나 시장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기술하는 것. 자, 이해와 관련된 기술조사의 방법은 네 번째 땡이네요. 서베이법. 서베이법을 쉽게 얘기하면 뭐죠? 설문조사법. 그죠? 서베이법, 실험법, 관찰법. 이런 것들이 기술조사의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한다는 건 그 바로 위에 땡이 있네요. 주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분석된다. 그러니까 그냥 통계적 방법 쭉 해가지고 뭐 히스토그램 그리든지 뭐 이렇게 뭐죠 점 찍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기본적인 통계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통계 조사는요, 마케팅 조사는 그것보다 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뒷대 절차에 나오는 통계 분석 방법에서 언급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탐색, 기술, 탐기인, 인과관계 조사.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주로 우리가 하는 건 기술조사와 인과관계 조사죠. 맞죠? 근데 거기 보세요. 인과관계 조사에 네 번째 네 번째 서베이 실험법 관찰법. 기술조사와 같네요. 같다는 겁니다.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돌려서 남자가 몇 프로, 여자가 몇 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기술조사. 맞죠? 근데 남자가 선호하는 디자인과 여성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나누어서 통계 분석해서 차이를 분석하는 것, 그건 인과관계 조사. 자, 어쨌든 간 조사 유형은 탐색, 기술, 인과관계.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 잠깐 화면 보시면 탐색 조사는 뭐죠? 정성적 방법이죠. 그죠? 문헌조사, 인터뷰, 기타 등 정성적 조사인 거고 여기는 기술조사와 인과관계 조사는 정량적 조사. 정량이란 말 항시 같이 나오는 건 통계적 분석. 그렇죠? 자, 조사 유형을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결정해야 되는 건 뭐죠? 자료 유형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 유형이 54페이지 밑에 나오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맞죠? 1차 자료는 바로 뭐죠? 그렇죠? 내가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조사하는 거. 그런데 내가 조사하는 것들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해야 되는 건데 그 1차 자료표 안에 세 번째 땡 보시면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시의성이 뭐요? 2차 자료보다 우수하다는 거죠. 그럼 2차 자료라는 건 이미 나와져 있는 거 그냥 보는 거. 그럼 시의성, 적절성, 적합성은 당연히 1차 조사가 좋겠지만 새로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있는 기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보다 2차 자료. 그럼 2차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뭐죠? 비용이 덜 들어간다. 그리고 신뢰성, 만약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에서 했다면 굳이 내가 안 할 필요 없죠. 근데 단점 바로 뭐죠? 시의성, 정확성,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걸로 10점 나오기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맞죠? 자, 그래서 자료 유형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때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건 조사 횟수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조사 횟수를 한 번에 하는 그 횡단 조사와 두 번째 여러 번 하는 종단 조사. 어떤 게 뭐 더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게 더 우리가 그 추이를 볼 수가 있나요? 종단 조사가 좋죠. 근데 이 또한 뭐가 연관되어져 있다? 그렇죠? 그 비용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료 유형과 그 조사 횟수까지 언급을 해봤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는 조사 유형과 자료 유형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료 수집 방법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탐기인에서 특히 인과관계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지금 55페이지 중간께부터 이어지는 그쵸? 서베이법. 두 번째
표적 집단 면접법. 우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GI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보통 16명에서 12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거 FGI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실험법, 그쵸? 실험법. 보통 마케팅 조사에서 어떤 실험법들이 좀 있나요? 이런 거 있죠. 광고 보여주고, 그쵸? 그 물건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실험법의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뒤에 해당하는 관찰법도 있습니다. 관찰법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의 매장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는 이렇게 DP하고 저기는 이렇게 DP해가지고 실제 구매하는지 안 구매하는지를 보는 관찰법. 다만 요즘에 관찰법이 좀 민감한 게 뭐 개인정보라든지 윤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에 해당하는 심층 면접법. 1대1로 대면 접촉해서 지휘하는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내용들이냐면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F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량유서냐, 정성조사냐. 대표적으로 서베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정량조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심층 면접법이라든지 FGI 같은 경우는 정성조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구할 때 뭐 질방 이런 질적 방법론은 바로 정성조사와 연관된 거고, 양방 통계와 관련된 것들은 정량조사와 관련된 거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 각각에 대한 마케팅 조사 목적에 또 그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몇 번까지 오신 거냐면 4번까지 오신 겁니다. 다음 5번은